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우려했던 일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탈락한 것도 조금 수상합니다만 그거보다도 더욱 심각한 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누리PD가 아마 유튜브 중에 제일 먼저 지적했을 겁니다. MBS 여론조사, 약 한 열흘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있었죠. 지금까지 줄곧 1위를 달리던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3위 혹은 2위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 시초가 바로 MBS 여론조사입니다. 그때 홍준표가 급부상을 해가지고 1위를 했죠. 12%, 김문수 10%, 한동훈 9%. 그리고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많이 올라와 버린 거죠.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MBS 여론조사를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이 여론조사 중에서도요, 가장 규모가 큰 여론조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여론조사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따라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공정 같은 이런 우파 여론조사는 다른데 그 외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그 추세를 따라간다. 심지어는 한국갤럽하고도 비슷하죠, 사실은. 그 두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의 트렌드, 추세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그쪽 그 세계에서는 탑티어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MBS하고 한국갤럽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요, 숫자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거의 이제 그 두 여론조사 기관, MBS, 한국갤럽을 이렇게 의존한다. MBS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표조사라 그러는데 거기서 발단이 됐습니다. 김문수가 떨어지고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4강 선발전에서 나경원은 탈락하고 이제 관건은 김문수가 과연 결선에 진출할 것인가. 희망 회로를 좀 돌린다 그러면은 2차에서 그냥 결선 없이 바로 51% 이상 득표하면서 끝낸다. 이런 희망 섞인 관측도 예상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줄곧 있어 봤거든요. 국진당은 한시로 정해놓고 있는 듯하다. 국진당 버려야 자유 대한민국 삽니다. 경선 조작이 안 보이나 결국 한동훈이를 정할 것이다.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론 추이를 보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예상들을 다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론조사, 오늘 나온 여론조사 2개를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자, 국힘 지지층, 무당층, 홍준표 23, 한동훈 22, 김문수 19, 김문수가 3위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 국힘 지지층하고 무당층. 이걸로 여론조사 하잖아요. 이걸로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겁니다. 김문수가 3위로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둘이 올라가는 거야. 홍준표, 한동훈.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봐서는요, 홍준표도 위험해요.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이런 식이면은. 문화일보 대선 D-40 여론조사잖아요. 2040은 홍준표, 5070은 한동훈, 김문수인데, 김문수는 정체되어 있거나,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떨어지는 맛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동훈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세팅된 어떤 데이터를 따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게 바로 MBS하고 한국갤럽이 뭔가를 제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 김문수 29%,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문수가 1위를 하긴 하는데 차이가 크지 않아요. 홍준표하고 거의 비슷해요. 27%. 한동훈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 25%.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김문수가 압도적 1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김문수를 1위로 올려보내려고 하면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혼자 50% 나와야 돼요. 혼자 50%. 근데 이것도 지금 반토막 났잖아. 안철수 5%.
무당층에서는 한동훈, 홍준표가 똑같이 17% 나왔죠. 안철수 7%, 김문수는 5%. 저는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언제부터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변했나 하면요. MBS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채널 A 나가서 이준석과도 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거에서 이기자면은, 이재명에게 이기자면은, 소위 이제 보수 진영 안에 있는 그 어떤 세력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준석과도 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우파 일각에서 예민한 반응을 했다고. 예민한 반응. 아, 김문수 안 돼. 이준석하고 손 잡는다고 하면 김문수 안 되고 다른 사람 찾아야 돼. 이러면서, 좀 이렇게 충격적 반응을 보였다고요. 유튜브 안에서는 뭐 김문수도 막 그냥 변절자로 막 이렇게 낙인 찍고 막 그랬죠. 저거 반면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 그걸로 지지율이 출렁거리지는 않아요. 약간 움직이죠. 약간 1% 정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많이 반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마치 핑계가 되는 것처럼 비빌 언덕이 생긴 거지 그들에게는. 그러면서 급기야 김문수가 지금 압도적 1강에서 3강 중에 하나? 뭐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3위로 지금 랭크되는 겁니다. 3위. 이렇게 되면 한동훈하고 홍준표가 1위, 2위로 올라갑니다. 홍준표가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서 한동훈에게 잡아먹히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양자 대결 같은 걸 붙여보면요. 양자 대결.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재명 45, 안철수 21, 이재명 47, 한동훈 24, 이재명 46, 홍준표 29, 이재명 47, 한덕수 30. 한덕수가 제일 낮죠. 한덕수도 그래도 많이 차이 나지만 어쨌거나 30이고, 홍준표는 29고, 김문수는 27이고, 한동훈은 24로 제일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지는 이유는 한동훈을 배신자로 보고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서 한동훈을 이제 멀리하는 그 기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한동훈 지지층, 특히 한동훈을 지금 많이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후보만 되면 결국 다 돌아온다. 집토끼들은 지금은 저래도 결국에는 한동훈 다 찍어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집토끼는 나가봐야 멀리 못 나간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1위로만 일단 만들어주게 되면은 뭐 어쨌거나 확장성도 저 이미지 자체가 있게끔 생겼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지율에서 그렇게 잘 잡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소위 이제 무당파층에서 중수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쪽에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여론을 반영한 것인가라고 보면은 조금 애매한 겁니다. 이번에 이 여론조사가 바로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뭡니까? 바로 MBS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뭐 그 4개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4개 기관은 여론조사할 때 직접 상담원이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콜백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 응답률이 높은 게 특징이죠. 16.1% 나왔잖아요. 여기도. 자, 아무튼 이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고요.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자, 이재명 41%, 김문수, 홍준표 10%, 한동훈 8%, 이재명 3자 대결 때는 모두 넉넉한 승리 45%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이 4명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과연 누가 결선에 나갈 2명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이 치러지고 있다. 그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뭐 볼 것 없이 이재명이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여기입니다. 국민의힘. 홍 시장 14%, 한동훈 13%, 김문수 11%, 안철수 8%,
김문수가 3위예요. 여기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 여론조사가 가장 최근에 또 나온 여론조사 중에 한 개고, 그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이것도 김문수가 3위잖아요. 여기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여기도 3위야. 여기도 이 여론조사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김문수 위기론이 지금 삭트고 있다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MBS잖아요. 결국 이 MBS가 지금 일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MBS가 이렇게 나오면 한국 갤럽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뽑아줄 거고, 그 밖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또 이렇게 뽑는다고요. 김문수 3위로 고착을 시키는 거지. 결국에는 홍준표, 한동훈을 올려놓고, 어쨌거나 한동훈은 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고요. 홍준표는 어정쩡한 스탠스죠. 사실 윤 대통령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친윤도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요, 자기가 입장이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은 자유, 우파, 애국,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광화문을 대표한다. 그 밖에 길거리에서 나가서 수없이 많은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이나 홍준표는 전혀 아니거든, 사실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나마도 부정선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정도였는데 완전히 이제 아웃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카드라 무료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약 한 열흘 전쯤에 MBS 한국 갤럽, 그 후에 며칠 뒤에 한국 갤럽, 그때 이후에 여론조사 이 지형이 완전히 뒤집어진 게 뭐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일한 예외는 리얼미터가 조금 달랐고 공정이 좀 달랐지 그 밖에 전부 이렇습니다. 양자 대결 붙여보면 특별히 홍준표나 한동훈이 김문수보다 나은 것도 없어요. 오히려 못한 점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층과 이 무당청, 여기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원래 1위였는데 3위로 이게 뭘 말합니까? 비상한 상황입니다. 저는 김문수 캠프에서요, 이 여론조사의 수상한 점에 대해서 한번 좀 경고를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국민의힘 지도부, 쌍권, 이 두 사람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신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자신들이 킹메이커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만 주면 돼. 근데 지금 너무도 이상한 거야, 이게. 미리 한 이 두 사람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는 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리 이제 네티즌들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비상한 상황입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거대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일본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건국일이 언제냐, 일제 시대 때 이제 국적이 어디냐, 뭐 이런 논란들, 4.3에 대한 논란, 제주 4.3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분에 대한 논란,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논란, 그런 거 일어났을 때 정말 꼿꼿 문수로서 정말 대찬, 정말 과감한, 용감한 어떤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때 김문수가 엄청난 어떤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위 애국 우파 자유 보수 진영의 아이콘이 되는 순간이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엄 전국이 약 한 4, 5개월 갔잖아요. 이 당시에 김문수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간이 됐어요. 장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뭐 언론에 나타나기도 그렇고. 그 당시에 김문수가 사실은 지지율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이 꺾여버렸어요, 사실은. 그게 좀 뼈아픕니다. 그 당시에는 또 김문수에 대해서 조기 대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저처럼 김문수를 일찍부터 이야기했던 사람도 차마 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조기 대선이냐? 이러면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도 홍준표, 한동훈 뭐 이런 자들은 다 운동했거든.
오세훈도 했고 안철수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김문수는 그걸 전혀 못했어. 그렇다고 대통령 구명운동을 할 수도 없어. 장관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한 4, 5개월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시기에.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칫하면요, 김문수 없이 두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하면요, 어쨌거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50%가 아니라 60%, 70% 나올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은 충분히 알려만 지면은 이재명 잡는 데 있어서 최강의 무기가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